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는 코너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네, 지금 대선 현장을 누비고 있는 김성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조기 대선 문재인 정부 때 치러봤는데 이게 탄핵부터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숨가쁘게 오다 보면 지금쯤 되면 사실 기자들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주말에도 일정이 항상 있다 보니까요. 네. 다들 열심히 힘들어도 열심히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기자들도 그렇지만 뭐 선거운동하는 의원들도 조금 지치는 시각 아닌가요 지금? 네, 아무래도 티는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특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부터 이제 당 지도부에서 뭐 선거 지원 뭐 활동 보고 이런 거 일지 같은 거 내라 뭐 이렇게 공지가 나와서요. 의원들이 뒤로는 좀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지 체크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약간 예. 친한계를 약간 겨냥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카톡 프로필 사진이 김문수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김문수로 카톡 사진 바뀌고 맞습니다. 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이런 비하인드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배우자도 토론하자입니다. 배우자도 토론하자. 네, 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한 건데 사실 공교롭게도 이게 동아일보가 대선 후보 배우자 리포트 기획 보도를 선제적으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제안이 사실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 이제 기자들도 내용을 상당히 궁금해했거든요.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한다. TV 토론은 사전 투표 전에 이뤄지길 희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입장을 23일까지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후보 배우자들의 역할, 사실 내조적 측면이 더 강조됐는데 이렇게 후보 배우자들끼리 TV 토론, 세계 어디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TV 토론이 화두가 되면서 두 후보 배우자들 스타일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언론 노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비공개로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왔죠. 뭐 이른바 조용한 내조 스타일인데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는 공격적인 내조 스타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어제 한 유튜브에서 설 여사는 법인카드를 따로 개인이 어떻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김혜경 여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의 방탄 유리막과 관련해선 저희는 특별한 죄가 없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위해를 가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후보에게 투표하지 배우자에게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배우자 TV 토론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뭐 아들, 친척, 가족 토론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지만 이게 과연 누구 아이디어냐 뭐 이런 궁금증도 사실 있더라고요. 좀 취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기자들도 이게 김 위원장 아이디어냐 뭐 이렇게 많이들 궁금했는데요. 뭐 당 지도부에서는 뭐 얘기는 해주지 않았는데 뭐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 회의에서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의혹 뭐 이런 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공략한 건데요. TV 토론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배우자들이 주목을 받는 효과를 좀 국민의힘이 거두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어제 기자들 질문에 제가 제안한 건 아닌데 후보들 이제 부인들의 리스크를 검증하자는 취지 아니냐 이렇게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 제안이 있으면서 사실은 좀 붕 뜬 후보가 있죠. 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혼 상태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2주 안에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광주 유세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제 앞에 있었으면 김용태 위원장 엄청 혼났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일각에서 뭐 젊은 꼰대다 뭐 이런 비판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발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 인터뷰도 지금 사실 잘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재명 후보 쪽 당연히 뭐 일축했죠.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당의 문제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신성한 주권의 장을 장난치듯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는데요. 이 후보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런 코미디 같은 제안이 앞뒤 생각 없이 나왔다니 놀랍다, 설씨가 제2의 김건희 같은 사람이라는 직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뒤에도 사실은 설란영 여사는 각종 자리에서 지금 배우자 토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채널A 인터뷰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굉장히 노조위원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뭐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시고 좀 주목받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주장을 강하게 끌고 나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설 여사는 국민이 원하시면 TV 토론 언제든 하겠다 이렇게 직구를 던졌는데요. 그 당 의원들이 뭐 후보보다 후보 배우자가 더 토론을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이제 농담 반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비판한 데 대해서는 장난치듯 이벤트화하는 건 절대 아니다, 궁금해하는 국민에 대한 하나의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설 여사는 채널A와 인터뷰에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만만치 않다, 이렇게 또 김혜경 여사를 다시 한번 저격했는데요. 우리 때 공무원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게 용납이 안 된다 강하게 말했습니다. 뭐 좀 지지율 격차가 좀 고착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공격 대상을 찾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우린 다를 게 없어입니다. 우린 다를 게 없다. 뭐 상당히 굉장히 좀 친근한 얘기로 들리는데 누구 얘기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 말인데요. 김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차 단일화를 촉구한 겁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당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이 후보가 밖으로 나가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를 향해 토론하는 걸 보면 우리 둘이 전혀 다를 게 없다 고도했는데요. 먼저 다가가 이제 친근하게 악수를 했어요. 지난 이제 그제 서울시에서 그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그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만났군요. 네, 거기서 이제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만났는데 먼저 다가가서 친근하게 악수도 하고 이제 끝나고 백브리핑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토론회를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MVP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브콜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절대 없다. 뭐 최근에는 단일화는 구태 정치다. 뭐 이런 워딩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뭐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환경 조성될 수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는 계속 지금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가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오고 김 후보와 본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단일화를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 할 생각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또 윤핵관 등이 사과하면 생각해 볼 거냐 이렇게도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 전제 조건을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기대도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일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 후보와 이 후보 단일화는 좀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 지지율 변동을 좀 봐야 하고 뭐 효과를 극대시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시장 역할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아침에 홍 시장이 SNS 올린 거 보면 특사단은 돌아갔고 난 대선 후에 가겠다 뭐 이런 의견을 재차 밝혔는데 이런 역할론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국민의힘에서 김대식 유상범 의원이 특사단으로 하와이에 갔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대위 합류를 좀 최대한 끌어보려고 이제 직접 찾아 나선 건데요. 이제 유상범 의원은 이렇게
기자들한테 전했어요. 홍 전 시장이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홍 전 시장이 선거운동을 나가면 김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일화에 진전되는 역할을 좀 홍 전 시장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왔는데 또 이준석 의원이 곧바로 홍 전 시장과 자기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유상범 의원 기대와는 다른 형태의 조언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뭔가 좀 홍 시장의 워딩에 대해서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것 같군요. 네. 또 다른 뉴스 하나가 오늘 뭐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뭐 유세현장에 저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회동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가깝다고도 할 수 있고 먼 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이 안 좋기로 여의도에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AI 토론을 같이 하면서 조금 친근해진 모습도 연출을 했는데요. 김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 후보의 단일화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한 겁니다. 안 의원은 누구보다도 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 기득권 세력이 이 후보에게 했던 일을 자신도 똑같이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기여했지만 국민 앞에 선언했던 공동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 후보 편을 좀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하지만 단일화를 하려면 사실상 뭐 이번 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이미 재외국민 투표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가 한 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그 전에 좀 이뤄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선관위에 따르면 25일에는 그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돼서 24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투표용지의 사퇴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투표용지에 6명 후보가 그대로 올라가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퇴라는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로 투표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단일화의 최후 보루는 29일까지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제 사전 투표 이전까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24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셈인 거죠. 그렇군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압도적 응징입니다. 압도적 응징. 압도적이라는 말도 조금 그렇지만 응징이라는 표현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치 보복 이런 성향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재명 후보 얘기죠? 네, 이재명 후보가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 한 표라도 이겨야 한다. 투표를 포기하면 현재 기득권을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이니 꼭 투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 폭력적인 권력자들을 진압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선거운동 초반에 뭐 우클릭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뭔가 좀 공세로 전환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후보가 그동안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합 기조를 좀 내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론 이런 걸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에 소속 의원들한테 실언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뭐 연설과 인터뷰 이런 데서 예상 득표율을 일절 언급하지 말라. 압승, 낙승이란 표현을 쓰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투표에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심판론 등을 꺼내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뭐 보수 인사들 영입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힘 중심의 빅텐트가 아니라 자기들은 뭐 그랜드 텐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일찌감치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최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하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유세에서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이제 대선 초반부터 빅텐트 전략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빅텐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 치러보면 알지만 이렇게 막 영입해도 사실 집권하면 자리 주기가 녹록지가 않아서 그렇죠. 이분들의 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군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깜짝 놀랄 만한 추가 영입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뭐 국힘 출신 4선의 이명수 전 의원 그리고 이영호 전 의원 등도 영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를 저희가 했거든요. 좀 추가 영입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한 추가 영입 작전을 계속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출신인 4선 이명수 전 의원과 재선 이용호 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제 물밑 영입 논의를 이제 진척이 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연수원 동기인 문병호 최원식 전 의원에 대한 영입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사 영입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선 13일 남았는데 네. 김 기자 돌아가서 또 고생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